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세계 곳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드는 노인들의 아침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오늘은 일본 오키나와부터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코스타리카 니코야까지 세계 여러 지역에서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아침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반복해서 발견되는 7가지 아침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의 여러 장수 지역을 이야기할 때 반복해서 등장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의 노인들은 의외로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루 종일 가만히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분에 물을 줍니다. 마당을 쓸고 작은 텃밭을 살핍니다. 아침에 먹을 빵을 사러 걸어갑니다. 시장까지 천천히 걸어가고 친구를 만나러 골목길을 지나갑니다. 운동하러 나간 것이 아닌데 어느새 몸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위해 운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면 특별한 준비부터 떠올립니다. 운동복을 입어야 할 것 같고, 걷기 운동을 하려면 적어도 30분이나 1시간은 걸어야 할 것 같고, 땀도 어느 정도 흘려야 운동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시작하기도 전에 부담스러워집니다. 오늘은 무릎이 조금 불편한데, 날씨가 너무 추운데, 1시간이나 걸을 자신은 없는데 내일부터 하지 뭐.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나이가 들어서도 활발하게 살아가는 노인들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에게 움직임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침 일찍 공원이나 동네 길을 걷는 노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가볍게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가까운 곳으로 장을 보러 걸어가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는 아침이 되면 동네 가게와 광장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옵니다. 빵을 사고 필요한 물건을 사고 골목을 지나고 아는 사람을 만나 잠깐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르데냐의 전통적인 마을 생활에서도 걷고 계단을 오르고 집 주변을 돌보고 농사와 정원 일을 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오랫동안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코스타리카 니코야에서도 전통적인 생활을 이어온 사람들에게 집안일과 마당일,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생활에서는 운동이 한 번 시작됐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화분에 물을 주려고 앉았다 일어납니다. 찬장에서 그릇을 꺼냅니다. 빨래를 널러 움직입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동네 가게까지 걸어갑니다. 하나하나는 너무 사소해서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게는 모두 움직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걷기 같은 활동뿐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매일 아침 1시간씩 운동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의 행복한 노인들의 생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조금 다른 방법입니다. 운동할 시간을 만들기 전에 움직일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게에 갈 일이 있다면 천천히 걸어가 보는 겁니다.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직접 나가도 좋습니다. 베란다에 화분이 있다면 물을 줘도 좋고 집 앞을 잠깐 걷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부터 몸에게 한 가지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움직인다. 오늘도 내 몸을 사용한다.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아직 이 세상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 내 두 발로 어딘가에 갈 수 있다는 감각,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는 감각을 되찾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하나만 해보셔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일 작은 이유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을 일으킨 행복한 노인들이 다음으로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밖으로 나가거나 창문을 열면서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아침을 알아차렸던 가장 오래된 신호를 만납니다. 바로 아침 햇살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릴 때만 해도 아침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바로 아침 햇빛이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고 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새소리가 들리면서 몸은 자연스럽게 하루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아침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보는 것이 햇빛이 아니라 휴대전화 화면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커튼도 열지 않았는데 밤사이 온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를 봅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금세 알게 되지만 정작 우리 몸은 아직 아침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는 셈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노인들의 아침 풍경을 보면 이와 조금 다른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침이 되면 창문을 열고 발코니에 나오고 집 밖으로 걸어 나갑니다.
일본의 공원에서는 이른 시간부터 걷거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노인들을 볼 수 있고, 지중해의 작은 마을에서는 가게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면 노인들도 하나둘 골목과 광장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빵을 사러 나가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러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저 동네를 한 바퀴 걷습니다. 목적은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루를 어두운 방 안에서만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몸에는 대략 하루를 주기로 움직이는 생체 리듬이 있고, 빛은 이 리듬이 낮과 밤을 구분하는 데 사용하는 중요한 신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침에 밝은 자연광을 만나는 것은 우리 몸에게 이제 밤이 끝났고 하루가 시작됐다는 정보를 주는 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젊을 때와 수면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녁이면 일찍 졸리고 새벽에 너무 일찍 눈이 떠지기도 합니다. 밤중에 여러 번 깨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아침 햇빛을 본다고 이런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면증이나 수면 문제에는 여러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 낮 동안 충분한 빛을 접하고 활동하는 생활은 하루의 리듬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행복한 노인들이 아침 식탁에 무엇을 올리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혹시 아주 특별한 장수 음식이 있을 것 같으신가요? 값비싼 슈퍼푸드나 우리가 모르는 비밀의 음식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 장수 지역의 전통적인 식탁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아침은 놀랄 만큼 평범합니다. 세계의 장수 지역에 사는 노인들의 아침 식탁을 들여다보면 의외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장수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값비싼 건강식품이나 특별한 보약이 식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먹어온 익숙하고 소박한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코스타리카 니코야 지역의 전통적인 식생활을 보면 옥수수와 콩 같은 음식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왔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전통적인 식생활 역시 채소와 콩류, 고구마 같은 식물성 음식의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와 그리스 이카리아 같은 지중해 지역에서도 콩과 채소, 통곡물, 올리브유처럼 그 지역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들이 식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나라가 다르고 음식의 모양도 전혀 다르지만 한 가지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음식을 찾아다니기보다 평생 먹어온 평범한 음식을 반복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자꾸 새로운 음식을 찾습니다. 어느 날은 이것이 몸에 좋다고 하고 다음 날은 또 다른 것이 좋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열매가 등장하고 인터넷에서는 낯선 곡물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러다 보면 건강하게 먹는 일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이것도 먹어야 할 것 같고 저것도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 여러 장수 지역의 전통적인 식생활이 보여주는 모습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오랫동안 먹는 것입니다. 콩 한 접시, 채소 한 접시, 곡물로 만든 음식, 제철에 나는 식재료처럼 특별하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물론 오키나와의 음식을 그대로 한국 식탁에 옮길 필요도 없고,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먹는 옥수수와 콩을 반드시 따라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닙니다. 각 지역의 전통적인 식생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식물성 식품의 비중이 높고 지나치게 가공된 음식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식탁에 앉는 과정 자체가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의 의식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몸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고 접시를 준비하고 식탁을 차립니다. 혼자 살더라도 자신을 위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차려주는 밥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에게 차려주는 밥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들을 먹이느라 정작 자신은 서서 대충 한술 뜨고 출근했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아이들 밥을 챙겨주고 배우자의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정작 나는 남은 반찬에 밥 한 숟갈 먹고 하루를 시작했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누구를 위한 아침이 아니라 나를 위한 아침을 차려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식단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달걀이나 두부, 나물과 채소처럼 우리가 익숙하게 먹어온 음식으로도 충분히 균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와 달리 식욕이 줄어 아침을 아주 간단하게 넘기는 분들도 있고, 혼자 먹는 것이 귀찮아서 커피 한 잔이나 빵 한 조각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건강 상태와 식사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아침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루 전체에서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하루 식사에서 적절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장수의 비결을 찾을 때 자꾸 무엇을 먹었는지만 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무엇을 먹었을까? 사르데냐 사람들은 무엇을 먹었을까? 코스타리카 노인들은 무엇을 먹었을까? 그런데 그들의 식탁을 자세히 보면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먹느냐도 눈에 들어옵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직접 준비합니다. 익숙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먹습니다. 오키나와에는 흔히 하라치부라고 알려진 오래된 표현이 있습니다. 배가 완전히 가득 찰 때까지 먹기보다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먹는다는 의미로 소개되곤 합니다. 이것을 무조건 따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히 고령자는 충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적게 먹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식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무심코 배가 꽉 찰 때까지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 느끼며 천천히 식사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행복한 노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다 보면 건강한 음식이나 운동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문화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 가운데 이키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흔히 살아가는 보람 또는 아침에 일어나게 만드는 이유 정도로 설명됩니다. 코스타리카 니코야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플란데 비다라는 표현이 알려져 있습니다. 징역하면 삶의 계획이라는 뜻에 가깝지만 여기에는 내가 왜 살아가는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 거창한 것부터 생각합니다. 큰 사업을 해야 할 것 같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고 새로운 목표를 세워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목표가 있겠어? 이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 하지만 세계의 여러 장수 노인들의 생활에서 발견되는 목적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먹을 채소를 손질해야 합니다. 강아지를 산책시켜야 합니다. 손주에게 전화를 해야 합니다. 친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네 가게에 들러야 합니다. 화분에 물을 줘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약속조차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 여러 지역의 노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좋은 생활 습관을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아침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편한 사람도 있고 조금 늦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몸에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이 행복한 사람도 있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힘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도 모두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 노인들의 생활을 그대로 따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내 아침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부터 하고 있는가? 내 몸을 움직일 이유가 있는가? 나를 위해 제대로 한 끼를 챙기고 있는가? 오늘 인사를 나눌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 아침 다시 일어나고 싶은 작은 이유가 하나라도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세계의 행복한 노인들의 아침을 우리 자신의 인생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의 아침을 맞으셨을까요? 그 중에는 설레는 아침도 있었을 것이고 눈을 뜨는 것조차 힘겨웠던 아침도 있었을 겁니다. 첫 직장에 출근하던 날의 아침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시작했던 아침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맞았던 아침도 있었고 자녀의 도시락을 싸느라 새벽부터 부엌 불을 켰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피곤한 몸을 일으켜 출근했던 아침도 있었고 몸이 아파도 해야 할 일이 있어 억지로 일어났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 많은 아침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위해 살았고 배우자를 위해 살았고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직장을 위해 살았고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이 조용해집니다. 아이를 깨울 필요도 없고 출근 시간을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시락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여유가 찾아왔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있을까?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이제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은 모두 지나가버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오늘 세계 여러 지역에서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아침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조금 다른 답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에서 해야 할 큰일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하루의 가치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아주 작은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아침에 내 두 발로 일어나는 것, 커튼을 열어 오늘의 빛을 만나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것, 집 밖으로 나가 천천히 걷는 것, 지나가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작은 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젊었을 때라면 너무 평범해서 행복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알게 됩니다. 평범한 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입니다.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창문을 열었을 때 햇빛이 들어온다는 것, 전화를 걸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행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행복을 미래에서 찾았습니다. 조금만 더 돈을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마련하면 빚을 갚으면 은퇴하면 그때부터 여유롭게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내일을 위해 오늘을 수없이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행복을 너무 먼 미래에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달이 아니라 오늘, 내년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도 작은 행복 하나는 만들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휴대전화를 찾기 전에 커튼부터 한번 열어보십시오. 창밖을 바라보면서 오늘 날씨가 어떤지 느껴보십시오. 몸이 괜찮다면 신발을 신고 집 앞을 조금 걸어보십시오. 늘 마주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나를 위한 아침 한 끼를 천천히 드셔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한 가지가 달라진다면 이미 새로운 아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할 일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아주 작은 약속 하나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겠다는 약속도 좋습니다. 시장에 가겠다는 약속도 좋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하겠다는 약속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듣겠다는 약속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아닙니다. 그 작은 일이 내일의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남은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줄고 만나는 사람도 줄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려도 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에서도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속도로 걷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행복이 더 많이 가지는 것이었다면 노년의 행복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느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계의 행복한 노인들의 아침에는 거창한 비밀이 없었습니다. 몸을 움직입니다. 아침빛을 만납니다. 평범한 음식을 먹습니다. 사람과 연결됩니다. 오늘 해야 할 작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일을 내일도 다시 반복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원래 이렇게 단순한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맞이하는 아침 가운데 몇 번쯤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차를 한 잔 마시고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걷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자고 나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나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싶은가? 정답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특별한 하루 몇 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아침들이 하나씩 모여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아침이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에 늦은 아침은 없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수많은 아침 가운데 가장 젊었던 아침은 이미 지나갔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에서 가장 젊은 아침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커튼을 활짝 열고 새로운 하루를 한번 맞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우리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